사람들은 점심으로 뭘 먹을지, 데이트 나갈 때 뭘 입을지, 선물은 어떤 걸로 살지 등 소비와 관련된 결정을 무수히 내립니다. 우리는 음식과 옷, 마사지와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영화나 예술, 그리고 여행과 같은 경험도 소비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많은 소비 현상이 진화론과 크게 관련이 있으며 우리 소비 본능을 이해하려면 인간 본성을 형성한 진화적 힘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소비 형태의 대표적인 예시인 햄버거, 명품, 포르노, 선물하기는 진화론의 보편적인 4가지 주요 요인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햄버거는 열량이 높은 음식을 좋아하는 생존을 나타냅니다. 돈이나 명품 등은 이성에게 보내는 성적인 신호로 사용되고, 포르노는 인간의 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진화적 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하기를 포함한 이유는 이것이 다윈 진화론의 4가지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소매업체의 경우 연간 매출의 30에서 50%가 선물 비용 지출이 가장 많은 겨울 휴가철에 발생하며 북미 소매 구매의 10%는 선물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타고난 소비자일까요? 아니면 환경의 산물일까요? 모든 유기체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생존입니다. 열량 부족과 열량 확보 불확실성은 모든 동물이 마주하는 주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열량 음식을 먹는 행위는 수많은 종의 적응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인간 진화 역사에서 우리는 열량 공급원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식량 관련 적응이 소비자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합니다. 즉, 우리의 미각은 브로콜리보다 햄버거를 선호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외식업계 전문지 레스토랑스 인스티튜션스는 매년 가장 잘나가는 400대 레스토랑 가맹점 순위를 발표하는데 맥도날드, KFC, 버거킹, 스타벅스, 서브웨이, 피자헛, 웬디스, 타코벨, 도미노피자, 던킨도너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레스토랑들의 공통점은 우리의 진화된 미각에 호소하는 고열량 음식을 만들어 판다는 점입니다. 음식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첫 데이트, 결혼식, 가족 모임, 생일 파티, 심지어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중요한 의식과 통과 의례에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열량만 확보하면 되지 음식에 굳이 양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셔먼 교수는 이를 항균 가설을 내세워 설명했습니다. 항균 가설은 주위 온도와 양념 사용 간의 연관이 있다는 가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념은 음식 병원균을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며 이런 양념의 효과는 추운 지방보다 더운 지방에서 더 큽니다. 더운 지방에서 병원균의 종류가 더 다양하고 유행 범위가 넓으며 전파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뷔페에 가면 과식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 우리 진화 과정에서 열량 부족과 열량 섭취 불확실성이 고질적인 생존 문제였습니다. 몇 차례 연구에서 음식 가짓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먹는 양도 늘어난다는 이른바 다양성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A, B, C, D를 제공하는 경우와 음식 A와 B만 제공하는 경우, A와 B만 제공받았을 때보다 A, B, C, D를 제공받았을 때 섭취하는 총열량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성 효과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음식 종류는 동일하지만 같은 음식을 한 가지 맛과 여러 가지 맛으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로 사람들은 한 가지 맛의 요구르트만 있을 때보다 3가지 맛의 요구르트가 있을 때 요구르트를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양성 효과 이외에도 음식 섭취는 당시의 기분과 허기, 이용할 수 있는 음식, 호르몬 영향 등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안 좋을 때, 슬플 때 단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연구 결과, 실제로 긍정적인 기분과 부정적인 기분 모두 사람의 식욕을 돋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남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찾는 음식이 다릅니다. 여성은 주로 음식으로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과 같은 단 음식을 찾는 반면 남성은 수프, 피자 또는 파스타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왜 명품을 사는 것일까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자신의 체력을 과시할까요? 여자들은 왜 굳이 불편한 하이힐을 신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공통으로 진화한 생명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과시적 소비 효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남성은 포르쉐 한 대와 낡은 차 한 대를 사람들이 많은 시내와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번갈아 운전했습니다. 연구진은 포르쉐를 운전할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고 대중이 보는 환경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낡은 차를 운전할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환경과 무관하게 포르쉐를 운전할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성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으로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까요? 마이클 던과 로버트 설이 이 흥미로운 주제를 실험했습니다.
연구진은 똑같이 매력적인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급이 다른 두 대의 차에 번갈아 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고급차와 보급형 차에 앉은 이성 참가자의 매력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남자들은 여성 참가자가 고급차를 타든 보급형 차를 타든 매력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같은 남성이라도 보급형 차보다 고급차를 탔을 때 더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엔 여자들은 왜 하이힐을 신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굽 높이로 인해 대략 20에서 30도 정도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굽이 높을수록 엉덩이가 올라가는 각도는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의 몸매는 중력을 이기지 못해 점점 더 아래로 처지게 되기 때문에 더 젊어 보이는 몸매로 보이게 하는 하이힐이나 푸시업 브라 같은 제품은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이힐은 긴 다리를 좋아하는 남성들의 선호를 충족합니다. 여기에 더해 여성이 신는 신발에 따라 여성의 걸음걸이도 더 매력적으로 바뀔까요? 놀랍게도 2명의 일본 과학자가 발견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하이힐을 신고 걷는 여성들이 굽이 낮은 로퍼를 신고 걷는 여성들보다 더 여성스럽고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정은 사람 관계에서 있어서 중요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6다리 이내에서 서로 연결되며 사회 연결망의 확산력은 대개 3다리까지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유행과 마케팅, 밈이 바이럴 마케팅이나 소문을 통해 확산하는 등 많은 소비자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우리의 타고난 욕구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정의 중요성은 다양한 마케팅 환경에서도 나타납니다. 관계 마케팅의 핵심은 상호주의와 협력의 진화 과정에 기반하는데, 이는 고객과 기업 간의 상호작용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관계 구축은 우정과 비슷하게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판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매장이 지역에서 에어컨을 파는 유일한 매장이라고 한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비싼 가격을 매겨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과 반복적으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품 가격을 제값으로 받거나 혹은 싸게 판다면 고객의 충성도를 얻어 향후 당신의 제품을 구매했던 고객이 여러분의 매장에서 다른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개인이나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을 뛰어넘어 인터넷 상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의 폭발적 성장은 상호 연결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이끄는 진화적 힘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웹툰, 피규어, 리얼리티쇼, 드라마, 게임, 영화, 음악, 소설 같은 수많은 문화상품 또한 소비합니다. 문화상품은 일종의 적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자연 선택 또는 성 선택을 통해 유기체의 생존이나 번식 확률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학적 특성과 행동 패턴이 선택되어 온 것처럼 문화상품도 이런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유튜브나 드라마, 영화를 보는 데 씁니다. 이런 시청 매체들은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화적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방영된 시트콤인 킹 오브 퀸즈 시즌 4의 음식 싸움 에피소드에서 캐리는 남편 더그가 자기 친구의 여자친구인 베키가 만든 요리를 칭찬하는 것에 심한 질투를 느낍니다. 이 일로 대식가인 캐리의 남편과 베키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키워가고 이를 정서적 불륜으로 여긴 캐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왜 여자들은 이런 정신적인 관계에 신경을 쓸까요? 해답은 질투심을 일으키는 요인의 보편적인 성 차이에 있습니다. 남녀 모두 똑같이 질투심을 잘 느끼지만 질투심을 일으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분명한 성 차이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진화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질투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연인이 정서적 혹은 육체적 불륜을 저지르는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두 가지 형태의 불륜이 남녀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남성은 육체적 불륜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그리고 여성은 정서적 불륜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만이 부성 불확실성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이런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정 체계가 진화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성은 진화 역사에서 생식 이익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장기적으로 함께할 남성 파트너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다시는 안 볼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보다 다른 여자와 정서적이고 플라토닉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 그의 현재 파트너와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드라마들의 여러 내용을 분석해보면 보편적인 주제는 불륜, 권력투쟁, 형제자매 간의 경쟁, 양육 문제, 사랑과 로맨스, 우정, 폭넓은 대인관계에서 배신과 속임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주요 진화적 동인과 일치합니다.
인도, 이집트, 미국, 멕시코 등 어느 나라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의 같은 문제들이 전체 줄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의 관점에서 문학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문학 진화론적 비평가들이 취하는 접근법은 문학 작품에 우리의 공통된 생물학적 유산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학 진화론자들은 특정 문학 작품, 한 작가의 여러 작품, 한 문학 장르의 여러 작가 작품 또는 여러 문화에 걸친 특정 장르 작품 내용을 분석하자 모든 문학 장르에서 반복해서 다뤄지는 보편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매우 다양한 문화권의 민간 설화에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을 선호하고 남성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학 작품의 모든 형태의 허구 중에서 연애소설은 매년 큰 매출을 올립니다. 이런 허구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공통의 생물학적 힘으로 형성된 인간의 보편적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는 순간 여러 인지적 과정이 작동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이 아름다운 여성이거나 광고에 사용된 선명한 색채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신제품 정보를 알리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는 최초 상기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최초 상기도란 예를 들어 빅맥 광고를 보고 허기를 느낄 때 빅맥을 맨 처음 떠올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 만들려면 브랜드 상기도를 잘 이해해야 하고 브랜드 상기도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기억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기억의 적응성을 연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네언과 동료들은 정보 처리가 생존 시나리오와 관련이 있을 때 인간의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은 A집단과 B집단의 피실험자들에게 30개 단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A집단은 어딘가에 가둔 뒤에 각 단어가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B집단은 새 집으로 이사하게 한 후에 각 단어가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의 예고 없이 기억력 테스트를 해서 30개 단어 중 몇 개의 단어를 떠올렸는지 측정했습니다. 그러자 어딘가에 가둔 A집단이 기억력 면에서 더 많이 앞섰습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억을 연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호학적 요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극을 더 잘 기억하도록 기억 편향성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 냄새, 특정 단어 등을 말이죠. 그래서 광고에는 3B 법칙이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 섹시한 광고 모델, 귀여운 동물을 광고에 등장시키면 주의를 끌고 더 잘 기억됩니다. 흔히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원하는 이미지와 속성, 생활 양식 또는 결과와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화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력이 넘치는 강인하고 남성적인 카우보이를 말보로 담배에 반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이런 특성이 광고하는 제품에 옮겨지기를 기대하죠. 이렇듯 우리의 모든 소비에는 진화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책의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